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째 즈음에서 우리나라 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6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외교단을 대표해서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와 쿠바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사관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시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인민은 9월의 하늘가에 세차게 폴록이는 라몽세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절세위인들의 애국염원 강국염원이 깃든 우리의 국기를 세계의 만방에 힘차게 나붙겨온 승리의 역사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국기라고 하면 국가 상징의 중요 표징으로서 이 해당 나라의 국가적 의지, 민족적 특성, 지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방 후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나라의 주인된 우리 인민들에게 당당한 그 자기 조국의 국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커다란 노고와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1947년 11월에 진행된 북조선인민회 제3차 회의에서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바로 그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 안에 국기 도안 창작 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수행하게 될 분과를 따로 조직하도록 하셨고 1948년 1월 어느 날에는 도안 창작 사업을 맡고 있는 미술가들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강령적인 지침들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우리 국기에는 손에 무장을 잡고 오랫동안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또 당예들이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 본연과 또 나라의 통일 통립을 위해서 몸바쳐 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이 불패 위력이 잘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국기에 흰원을 그리고 그 안에 이 붉은 오각별을 그려놓자고 하시면서 중심 주제인 이 흰원과 붉은 오각별이 깃발대 쪽으로 그것도 깃발의 3분의 1 정도 놓이게 해서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기백과 기상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자고 그 위치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1948년 7월 9일과 11일에 진행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는 우리 공화국기가 정식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모란봉 국장 앞에서 새로 제정된 국기 개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었습니다. 오보이 소령님의 숭고한 애국염원이 깃든 우리의 라몽세 공화국기. 이 깃발 높이 들고 우리 인민은 민주의 도전을 힘차게 다져나갔고 가열한 전하의 나날 승리한 고지마다에 펄펄 휘날리며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전원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높뛰는 심장 애국의 피로 끓이며 전설 속의 천리마를 불러왔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맞받아 헤치며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언젠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기는 혁명 선열들과 전우들의 붉은 피가 물들여 있어 붉고 또 당물 받도는 우리 인민의 배국 같은 충종이 깃들어 있어 시며 또 우리의 이 원대하고 아름다운 꿈과 포부가 비껴 있어 푸르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1년 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3들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장에 서 있던 그때가 눈에 선합니다. 정말 열병식장에 우리의 국가가 장중에 울리고 공화국기가 개항될 때 목이 꽉 메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인군 시기도 세계의 창공 높이 휘날렸던 우리의 국기,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 밑에 강국된 국민의 궁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우리 국기를 우러러 경례를 드렸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불멸할 우리의 국기를 높이 날리며 천만인민은 사회주의 새 승리를 향하여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 경축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시노래 모임 심장을 바치자 어머니 조국이가 6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노동계급 직맹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이 땅 위에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자강력과 단결된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도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여러 같은 흠모심이 반영된 시와 노래들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혁명성과 단결력을 힘있게 떨쳐갈 조선노동계급의 불같은 요리가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모두 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우리의 라몽새 공화국기가 창공 높이 휘날리는 이 땅 그 어디서나 조국의 전진에 참답게 이바지할 불같은 열망 안고 보람찬 삶의 자옥을 뚜렷이 새겨가고 있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참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정보연구소 서장 교수 박사 김송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지난 30여 년간 과학 탐구의 먼 길을 걸어오면서 통합경영정보체계를 우리식으로 개발하여 수많은 단위들에 도입했으며 경제정보학 분야의 인재 양성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해서 관록 있는 과학자로 교육자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과학자로서 우리의 안목은 현재만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표준화된 통합경영정보체계를 완성했지만 부단히 갱신해서 농업, 보건을 비롯한 인민경제 각 분야의 그 도입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통째로 교육사업에 받아들여가고 있습니다. 산골군에서 나서자는 나를 나라의 최고 대학에 불러줘 공부를 시켜준 당의 운동에 보답해야겠다는 자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고 당에서 바라는 일은 죽고 나서나 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과학자의 양심이 나를 이 길로 또 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자기 일터에서 맡은 일에 묵묵히 한 생을 바쳐가고 있는 평양 버스공장의 김용남 동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용남 동지에게는 평양 버스공장에서 40년간을 일해왔다는 것, 그리고 공원기술자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는 별로 특별한 경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존경하고 따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는 환갑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도 아직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있고, 쇠기도 생산하는 과정에 우리 시장 동지가 창의관도 많이 했고 세기술 혁신안도 많이 내놨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구한테 내색도 하지 않고 자랑할 줄 모릅니다. 정말 끝없는 헌신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계시 산림경영서에는 지난 27년간 졸세빈들의 불멸의 자옥이 깃들어 있는 구봉용지구와 장자산지구를 지켜 산림감독원으로 일하고 있는 장자산 산림감독분소 산림감독원 김동철 동지도 있습니다. 산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림지별 토양 특성에 따르는 수종 배치에 대해 부단히 연구하면서 그는
산림감독원으로 온 이후 50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갔고 수백 정보의 산림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는 해마다 숲사이 양매장에서 50만 그루 이상의 잣나무와 창송 이끌나무는 물론 다양한 산열매 수종과 기름 작물들도 생산해서 조국의 재물을 늘려가는 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억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의료집단은 소아 심장외과 집중치료 부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실력가 집단이고 발명가 집단입니다. 과의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직 서유자들이고 또 의사, 간호원, 간병원들 모두가 발명 증서를 수여받았으며 이들이 내놓은 발명가 창의관 총 건수는 200여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16 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고 또 지난해에는 과장 리철진 동지가 2021년 최우수 발명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과의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피타는 노력이 분조에는 어떤 남 문제라고 해도 이건 자체로 능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치료 사업에서도 세계를 압도해야 된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모두가 다 같이 뛰고 또 뛰고 하는 과정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국에 넙뛰는 고동을 더해줄 불같은 맹세를 다지며 높은 실력과 열정으로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의 작업을 새겨가는 이런 애국적 근로자들이 있어 우리 저국은 그 어떤 고난도 헤치며 기세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지 도청년동맹위원회들에서 도안의 청년 학생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 처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대학생들의 웅변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 진행해서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당중앙의 용도 따라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청년 중시와 우상의 식품으로서 철저히 확인되고 선과 혁명, 인적의 장려문과 직결된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대군 젊은이 넘치는 자비의 장한 하늘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 전구들로 탄원 진출한 청년들과의 상봉 모임을 조직했어 도안의 청년들이 조국의 부름 앞에 청춘의 심장을 내댈 줄 아는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선봉자적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했습니다. 상봉을 통해서 탄원자들이 탄원할 때 다지던 군안의 맹세를 영원토록 간직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정부들에서 촉구대 돌격대 용의를 더욱 빛낼 그런 교리를 가다듬게 하고 또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청년 학생들도 자기 맡은 초소에서 청춘의 삶을 빛내어갈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역사가 뜨겁게 새겨져 있는 움파군 대청리에 탄원한 지는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나날이었지만 그 나날에 저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오보이로 모시고 있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었고 시대의 벅찬 숨결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상봉 모임을 통하여 탄원할 때 다진 맹세 그리고 모교와 나서자란 수도 평양의 당부를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동대원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들을 당과 조국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할 줄 아는 시대의 기수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탄원한 청년들이 진출할 때 다진 교리를 끝까지 실천하도록 도와주고 고험해주기 위한 사업에 각별한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에서는 청년동맹 14대 이후 20여 명의 청년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 강동지구 탄광연합교수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탄원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새로운 초소로 탄원하였지만 우린 그 동무들을 우리 교육 청년동맹원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탄원할 때 다진 맹세를 끝까지 실현하도록 적극 고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원물자도 마련하고 예술소품 공연도 준비해가지고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탄원한 동무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세포등판에 달려나온 청년 탄원자 동무들 속에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고향의 당부, 모교의 당부, 저지과 동지들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여기 세포등판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니 우리 당의 청년정치 사상의 정당성에 대해서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세포등판에 뿌리내린 청년들은 조직과 집단의 믿음과 기대를 잊지 않고 조국의 대지를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가꾸는데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감염력과 면역 회피성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5가 세계 각지에서 주되는 비루스로 전파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6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1111만여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650만 6,5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9월에 들어와 계속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BA.5의 전파로 인해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최근 하루 동안에 약 10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매일 평균 7만 명 이상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하루 감염자 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하루 평균 4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적인 하루 감염자 수의 50% 이상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의한 어린이 감염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아동병원 협회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주일 동안 8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새로 감염됐으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서 9%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인 어린이 감염자 수는 660만 명 이상에 달해서 대류행병이 발생한 이래 1,450만여 명의 어린이가 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어린이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천성에서 5일 리터 척도로 6.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송해의 감자 티베트족 자치주 러종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65명이 사망했습니다. 10여 명이 행방불명되고 약 250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만 명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교통과 통신 등 하부 구조도 파괴됐습니다. 현지에서 구조 용량이 조직되고 재해 구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현에 4일 태풍 11호가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폭우가 내리고 나무들이 뿌리채 넘어졌으며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수백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최근 마자리에서 지속되는 고온과 열파 현상으로 해서 극심한 가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강과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완전히 말라버렸으며 농업과 축산업, 해상운수, 생태환경 등 여러 부문들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두나이강의 수위가 낮아지어 음료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용수 보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백두산과 백암구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는 며칠간 태풍 11호와 북쪽의 찬 저기압거리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씨가 매우 선선했는데 태풍의 영향이 미치기 전인 3일에 비해서 5일에는 7도 이상이나 낮아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낮 기온은 오르면서 전국 낮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과 어제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것은 오늘부터 대륙의 덥고 건조한 공기 용량을 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이 용량으로 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전반적 지역이 맑게 개이는 것으로 해서 낮 동안에는 농작물 생육에 유리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는 1도,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내일은 9월 8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14일 백로입니다. 백로는 24절기 중에 15번째 절기로서 맑은 이슬이 내리며 가을 기온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백로절기에는 기온이 빨리 내려가는데 특히 아침 최저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이름을 백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이 시기에 농작물들에 대한 가을과 가을 밀 보리 씨 뿌리기를 진행하고 산간지대들에서는 산열매도 거둬들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평산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최근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양 습도가 높아졌는데 농업 부문에서는 이에 맞게 물 빼기와 생육 강화제 분무 등 농작물들의 후반기 생육 보장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소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추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9일에 서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